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이제 소위 K 방역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요청했는데요. 예.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직원 2번이나 있었는데 뭐 소용이 없었다라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 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면서 네. 지금까지 수시로 내부에서 나왔던 메시지와 행보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총 이제 13차례에 걸쳐 나왔는데요. 네. 강 대변인은 이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하고 한국은 빨라야 2, 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역시 조선일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일종의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를 반박을 했는데요. 네. 해외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지난 7월에야 나왔고 이 실제로 정부 부처가 행동에 옮긴 거는 2달 뒤였다라는 겁니다. 주요국이 6월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였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좀 그 내용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네.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하고 빨라야 2, 3월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르죠. 일본이 그러니까 남이 하면 이른 거고 우리가 하면 빨라야. 아니 약간 그 뭐 이런 궁금해서 좀 같은 말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비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매체에서 같은 시기에 접종이 시작하는 건데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가 되니까 이미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러 번 조롱당한 내용이니까요. 아, 이 보도는 이게 뭐 네, 같은 요 두 내용을 개는 딱 비교돼 가지고 네. 이미 인터넷에서 한참 핫했습니다. 이르면 빨라야인데 개월은 같아요. 역시 1등 이게. 신문 다운 보도였죠. 사실은 저는 뭐 전문성이 저는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백신 관련해서 저 개인적입니다. 네. 좀 빨리 맞기보다는 저는 좀 늦게 맞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왜 겁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외국의 예를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예. 막기 위해서 임상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긴급 승인으로 지금 접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백신이 과연 지금 빨리 확보가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런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백신이 무조건 늦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는 지금 백신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오히려 거리두기나 방역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뭐 정파성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신문사에 따라서 뭐 언론에 따라서 그렇지만 뭐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을 그렇게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격할 수 있는데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보도하는 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또 이르면 빨라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을 조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백신 빨리 확보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양립할 수 없는 보도인 그렇죠.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자들 먼저 백신 맞게 해주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런 청원도 올랐네. 네, 저는 좀 먼저 맞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먼저 못 맞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 뭐 보도를 할 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전염병이고 감염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파색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전체가 다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통계 같은 것도 외국하고 잘 비교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그 보도가 아주 좀 지금 우리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혹세무민이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방역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백신이 없는데 우리 뭐 해봤자 뭔 소용 있노? 이래 돼버리면 아무도 정부의 방침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은 좀 그 한 2달쯤 전인가요? 독감 백신에서 네. 일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제 그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지 난리가 않습니까? 났었죠. 이제 뭐 사망한 사례도 네.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 백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서특필을 했던 언론의 그때 그런 보도와 똑같아요. 그런 보도. 그럼 지금 이거를 놓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나 어떤 이런 문제 제기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구가 된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로나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게 돌파구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빨리 올라서 이제 그 백신 돌파구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언론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수미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독감 백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것이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가면 좀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이 그럼 우리가 지금 막 한참 뒤쳐져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코로나 그 만연국이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그 묘사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방역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에서 충분히 강조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이것이 안 되면 거의 뭐 절단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결단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백신 접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 앞으로 큰일 났구나. 그럼 내가 이제 거리두기 해봤자 소용없구나.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또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문제 제기해요. 뭐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언론에 과연 책임을 다한 건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확보 가지고 가장 문제를 열심히 제기하고 있는 제1야당이 예전에 메르스 사태나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는 백신 너무 많이 확보해서 남아가지고 이거 예산 낭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적했던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너무 적게 확보돼 있다. 4,400만 명분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도 역시 백신 확보 부분이 기대했던 것들에 비해서 좀 많이 충분하지 못했고 특히나 강민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13차례나 관련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르렀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엄정하게 비판을 하는 거하고 소위 말하는 백신의 정치화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권의 흠집내기 혹은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 때문에 백신을 자꾸 끌어다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진짜로 K 방역의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그럼 백신이 지금 늦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확보하면 좋을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뭐 계속 이런 거 가지고 팩트 체크식으로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다만 방역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 그렇죠. 정치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거냐.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함께 좀 체크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부친의 이제 보도 무마 청탁 및 불법 재산 증식 의혹 등이 제기된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취재 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라면서 이 편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들이 회견 후에 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질문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을 했고요. 또 지도부와 탈당 여부를 상의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편 JTBC는 어제 추가로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뭐 아버지 회사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 처벌된 사례라든가 아버지와 사돈이 이제 부산시 주택 정책에 관여했다는 점들도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전복민 의원 아버지인 정광수 씨가 회사를 통해 전 의원 지역구에 여러 가지 후원 활동을 해왔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 탈당을 뭐 하긴 했지만 탈당의 뭐 이유나 이런 것들, 시기 이런 거를 저는 이런 부분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은 의사 표시만 해도 성립합니다. 네. 언론인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성립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더더군다나
증여세 상속세도 지금 탈로했던 느낌이 들어요. 예. 특히 증여세죠. 증여세 및 상속세법입니다. 위반에 소지돼 있고 지금 추가 보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 위반들이 지금 걸려 있고 아마 뭐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부정청탁법 금지 그거를 조사를 하겠지만 다른 것도 볼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을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탈당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황선희님, 엘리도님 이런 분들이 탈당만 하면 다냐? 뭐 이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데요.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근데 지역구만 탈당하더라. 그렇죠. 비례는 제명이죠. 그렇죠. 네. 비례의원이 문제가 그 논란이 된 주인공 비례의원이 탈당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탈당하면 저 승계해 줘야 되거든요.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상실되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꼭 지역구 의원만 탈당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이제 사과의 의미고 국민에 대해 미안하고 지역 주민에 미안하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직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방법들이에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예. 탈당하는 방식은 지역구는 뭐 똑같은 방식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국회의 어떤 속성 같은 건데요. 이렇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구설에 오르는 의원이 있게 되면은 이제 지도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라고 한다면서 탈당을 결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왜 탈당하느냐, 의원직 제명, 의원직을 박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마다 여야 공방이 바뀝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히 전범민 의원과 앞서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제 이상직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 왜 그 의원직 박탈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서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가 금배지 떼기 싫다는 걸 잘 아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교복을 언급하며 음란물을 올렸던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2학기 기존 학교에 복귀해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 중에도 교편을 잡고 있었던 건데요. 해당 교사는 지난 3월이었죠. 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원인을 통해 교육청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정작 서울시 교육청은 그에게 견책 징계만 내렸습니다. 7월부터 직위 해제가 됐던 해당 교사는 8월 말에 견책 처분을 받은 뒤에 9월 1일부터 기존 학교에 복귀를 했고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견책만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요. 이제 심지어 검찰은 원래 3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했었는데 법원이 600만 원 선고를 한 겁니다. 원래는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었지만 여기서 검경이 아청법이라 하면 아동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영상물이 실제 학생이나 아동이 나온 것인지 특정하지 못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은 재징계나 추가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전교조는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해당 교사의 주장이 학생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일베 사이트에 그런 교복 관련 음란물을 영상을 올린다는 게 올리나요? 저는 어떤 이 이야기를 이유가 들으면서 있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고. 야, 사실 좀 애매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지만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아니면 성폭법,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네. 일정 금액의 벌금을 받으면요. 이거는 결격 사유 됩니다. 공무원 결격 사유. 그러면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네. 뭐 예컨대 파면이라든지 가능한데 이 단순 정보통신망법으로 간 거거든요. 음란물 유포.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교육청에서 어떻게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을 그래서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단순 정보통신망법이고 벌금이니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이니까 경징계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결국 해당 그 음란물이 실제로 성착취물인지 혹은 이제 안에 나오는 대상이 이제 미성년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좌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없고 단순히 이제 동영상 안에 교복을 입었다면 그게 성인이 교복을 입은 건지 아니면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은 건지 분간이 안 된다라는 논리니까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징계를 내리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그냥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혹이 나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 행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탁상 징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딱 그런 그런 거죠. 그대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벌금이 600만 원이니까 이거는 경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아니 잠깐만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벌금은 징계 다음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8월 말에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거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식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네, 검찰이- 벌금으로 끝날 걸로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검찰이 약식 기소한 그렇죠. 거. 네. 만약에 처음부터 기소 자체를 아청법이나 성폭법으로 했으면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전 했다고 봅니다. 그 영상을 뭐 보거나 하진 않고 예. 기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벌금 사안이구나 이거 경징계로 가자라고 판단한 거고요. 징계도 마찬가지로 두 번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포인트는 검찰은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고 네, 근데 법원은 2배로 해서 600만 원. 아니 그러면 이 검찰의 판단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이것도 되는 불고불리라고 하거든요. 네? 불고불리 뭐냐면 법원은 검찰에 기소한 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기소한 이상 다른 걸로 판단 못 하고요. 정보통신망법 내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0은 약하다고 봐가지고 6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복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복귀를 했고. 이미 복귀한 복귀했죠. 상태고요. 이제 내년 3월 1일에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징계고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아니, 학생들 지금- 왜 합니까? 지금 전보가 해결 그러니까 교사의 자격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다른 학교로 보낸다면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제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 원래 계속던 해당 학교에도 그대로 9월 1일 복귀를 해갖고 2학기 수업을 그대로 교과교사로서 진행을 했고 네. 이제 다 3월에 이제 전보를 간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별다른 뭐 그게 없었던 거나 다름없죠. 아무런 피해 구제책이라는 것들이. 뭐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뭐 비난 댓글이 쇄도한다는 점만 그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